이제 김영하 작가님의 호접지몽 작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림을 보면은 우선 소녀 혹은 어떤 여자의 정면 모습이 보여요. 눈이 굉장히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주 크고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림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눈 위에 이 속눈썹이 실제로 인조 속눈썹을 이렇게 붙인 것처럼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이 그림의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되게 뭔가 비밀스럽다, 그리고 화려한데 어딘가 불안해 보인다, 또 약간은 외로워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느낌을 느꼈는지 그림을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우선 이 여자분이 나비 모양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이 가면은 보통 자신의 얼굴이나 감정을 숨기고자 할 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소녀도 뭔가 자신의 표정이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가면을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이제 여자의 눈동자가 정면, 즉 관객 쪽이 아니라 옆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옆에 있는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눈을 피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제 이 소녀의 주변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화면이 꽉 차 있죠. 보면은 이제 왼쪽에는 굉장히 이국적인 파란 꽃이 좀 이렇게 흐드러지게 펴 있는 모습이 있고요. 또 오른쪽을 보면은 뭐 선인장 같은 모습도 있고, 또 위쪽에는 이제 휘황찬란한 약간 금색의 나비들, 그리고 나비 날개 같은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림 이름이 호접지몽이다 보니까 나비랑 관련된 꿈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좀 몽환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이사를 많이 하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좀 변화를 많이 겪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낯섦이나 불안 같은 것들이 종종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트라우마를 표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용기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다 약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되게 연약한 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좀 더 크고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른들도 다 커 보이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 같은 것도 다 커 보이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아주 사소한 경험들에서 겪은 상처가 마음속에 깊이 좀 남아있게 되면은 성인이 돼서까지도 그 성인이 된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론 이런 상처투성이 목소리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해서 나에게 찾아온 것만은 아닐 거예요, 분명. 오히려 이제는 내가 강인한 좀 성인이 되어서 그때 어린 시절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 그 두려움을 마주할 때가 되었다고 나에게 일종의 좀 신호를 계속 보내주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김영하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 깊숙한 곳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를 좀 다시 꺼내볼 수가 있고, 또 그 꺼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홍배 작가님의 생활의 발견 시리즈 중 두 작품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작품은 사진 작품입니다. 디지털 프린트된. 첫 번째 작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아까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작가님께서 수세미를 굉장히 확대해서 좀 진짜 말 그대로 생활의 발견으로 작품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보자마자 질감이나 색상 같은 것을 볼 때 주방에서 흔히 쓰는 수세미라고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물을 엄청나게 확대해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뭔가 다른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왜 미술에서 종종 예술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상품을 작품의 오브제로 사용하게 되면 원래 그 사물의 용도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 작품에서도 수세미의 원래 용도에서 벗어나서 분리된 채로 이 사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감상자의 마음에 따라서 연상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감상자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보는 것도 그림을 감상하는 재미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면 제 마음대로 한번 연상을 해서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작품에서 꽃이 보여요.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또 두 번째는 약간 좀 추상적인 의미로 휴식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연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가운데에 있는 틈에 빈 공간이 하나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구불구불한 실가닥들이 얼기설기 얽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복잡하고 되게 바쁘게 얼기설기 설켜가지고 살아가는 와중에서도 사람들에겐 반드시 어떤 틈이나 휴식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작품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 생활의 발견 또 다른 시리즈 중 하나인데요. 이 작품도 딱 보기에 어떤 사물을 확대한 것 같으신가요? 물론 영상에서 나오긴 했지만 답은 적색 양배추인 것 같습니다. 제 눈에도 맨 처음에 작품을 보자마자 이거 양배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작품을 보면서 또 사물이 되게 이제 작가님만의 시선으로 확대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작품을 보면서 감상자의 마음대로 연상하는 놀이를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서 우선 좀 되게 단순하게 연상을 했을 때 복잡한 미로 같은 게 위에 펼쳐져 있고 그 아래에 굉장히 뻥 뚫린 이 미로에서 나오는 탈출구 같은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요, 저기 맨 가운데에 있는 뻥 뚫린 하얀색 부분들 보이시죠? 이 뻥 뚫린 하얀색 부분의 실루엣이 마치 약간 명상을 하고 좀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사람처럼, 그 사람의 실루엣처럼 보이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실루엣 주변에 있는 저 온갖 복잡한 줄기들은 그 사람이 이제 명상을 하면서 좀 스쳐 지나가는 좀 생각의 다발들 같은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는데 정해진 방법이란 건 없으니까요. 이렇게 연상하는 방법으로 감상을 하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물이나 상황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그 상황이나 사람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해온 어떤 경험이나 습관이나 규칙에 따라서 마치 필터를 하나 눈에 낀 채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믿는 관념이 정말 사실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 번쯤은 환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적인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이 오응배 작가님의 생활의 발견 작품이 그래서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킹건 작가님의 두 작품 반고흐와 바스키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반고흐라는 작품인데요. 혹시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되게 독특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우선 첫째로 반고흐의 눈동자에 색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좀 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고흐의 이 가장자리부터 해서 배경 전체가 되게 뭐가 녹아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반고흐의 얼굴이 물 속에 있어서 이렇게 물의 어떤 그런 일렁임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혹은 어떤 황금빛 물결이 반고흐의 얼굴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색상 때문에 황금빛 색상에 좀 도는 경향이 있어서 반고흐의 그림 중에 해바라기라는 그림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네요. 킹건 작가님께서 인터뷰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약간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들이 이렇게 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옆에 그림도 한번 같이 봐볼까요? 바스키아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바스키아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현대미술가이자 그래피티 아티스트인데요. 지금은 아쉽게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작품은 지금도 경매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될 정도로 많은 이들이 그의 그림을 좋아했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래에 약간 왕관 같은 그런 표식도 약간 좀 흐릿하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왕관은 바스키아의 그림에서 자주 등장하던 심볼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스키아의 그림에서도 앞서 본 반고흐의 그림처럼 바스키아의 옆 얼굴이랑 이마랑 그리고 주변 배경들이 굉장히 조금씩 뭉개져 있는 느낌도 들고, 당장이라도 좀 녹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되게 파장 같은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물결처럼 어떠한 색의 흐름이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봤던 반고흐의 물결은 되게 따뜻하고 좀 부드러운 태양의 일렁임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 바스키아 그림의 물결은 뭔가가 좀 지글지글 끓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돌풍이 좀 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화산이 이렇게 되게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진짜 아우라가 있다 라고 가끔 말을 하잖아요. 이 인물화에서도 이 각 인물에게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아주 개성 있게 표현이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치 이제 이 되게 유명한 유명인들의 얼굴이지만 킹건 작가님의 이 작품 스타일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을 했다 보니까
또 다시 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라디오에 비유를 해보면은 모든 사람은 저마다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자신의 주파수 영역대에서 진동을 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주파수에서 진동하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주파수에서 나오는 파장이 우리 눈에 만약에 색깔로 보인다면 우리 몸 주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색깔들이 피어오르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만약 그 파장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된다면 되게 흥미롭지 않을까 좀 가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색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좀 알아갈 수 있게 된다면 되게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작품에서도 킹건 작가님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두 인물과 또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파장 그리고 그 색감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